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김은경입니다. 동네방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호주에 와서 살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 경로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도전 정신 하나로 이곳에 와서 자리 잡은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번 17년차가 된 김세윤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한인들이 많은 경로를 통해서 호주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김세윤 씨는 조금 특이하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처음에 호주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2006년에 워킹 홀리데이를 이용해서 호주에 도착하게 되었네요. 김세윤 씨는 어떻게 호주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셨고 어떤 경로를 통하셨는지? 네, 군대를 막 제대를 하고요. 삼촌이죠. 외삼촌 네. 회사가 일본 쪽이랑 이제 무역을 많이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를 준비를 해라라고 네. 해서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로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온 후에 원래는 이제 일본어만으로는 이제 좀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유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비자 준비가 많이 까다로워서요.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멜번에 있는 친구가 이제 RMIT에서 이제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와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물론 친구가 여기서 그런 정보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사실 연고가 거의 없는 곳에 네. 오는 거란 말이죠. 네. 처음 정착하실 때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킹으로 와서 이제 일본에서 제가 구청에서 청소를 했었거든요. 네. 트럭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아. 거를 한 8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불을 모아서 왔는데 생각보다 매번 물가가 많이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5주를 더 연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당시에 8.5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렌트비, 식비를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콜롬비아 저희 클래스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학비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지금은 되게 좋은 보스이자 친구이자 삼촌처럼 지내는 이제 앤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카운셀링이 필요한다면 이제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진행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일본어를 멜번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하게 돼서 그러면은 한국어랑 일본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파트타임으로 학비를 면제해 줄 테니 진행해 보는 거 어떻겠냐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듣다 보니까 도전 정신도 있었고 또 준비도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한다는 것이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간절함도 일종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마음을 감사합니다. 먹는다는 것이 네네네. 보통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자기가 왔다 하면은 그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된다는 걸 당연지사로 생각을 하고 네. 또 자기가 여기서 생활을 해 보면서 자신감을 잃는다든지 다른 표현으로는 용기를 못 낸다든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김세윤 씨는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운이 좋아서 그 이제 스튜던트 서비스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9월 달 제가 5월 달에 왔었는데 한 3개월이 채 안 됐죠. 이제 한국에서 코엑스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유학 박람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온리 코리언이다 보니까 같이 그 앤디라는 분이랑 한국의 엑스포에 이제 익스비션에 참가를 하게 됐죠. 유학 박람회.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좋은 성과를 내서 이제 비행기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제 스폰서를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좀 얘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호주는 6개월 제가 계획으로 왔었거든요. 이제 외삼촌 분이 일본 쪽이랑 무역을 좀 크게 하셔서 돌아가서 자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안에서는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빨리 돌아와서 이제 그 부분을 서포트를 해드려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장문에 이제 핸드라이팅 레터를 썼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젊으니 제가 도움이 꼭 필요한 시점에 돌아가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메일을 이제 편지를 보내드리고 흔쾌히 그러면 아직 젊으니
거기에서 꿈을 펼쳐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지금 17년 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뭐 그런 네. 말을 하는데 후회는 없으셨습니까? 지금은 네,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토끼 같은 자식이 3명이 생겼고요, 벌써. 그다음에 집에 보스도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 많이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넘어와서 다시 이제 부활 혹은 다시 이제 복구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고향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곳에 결국 영주를 하시게 된 것도 결국 2년이었을 텐데 네. 그 기간 동안 참 여러 가지 기발한 사업 아이템으로 승승장구하셨다고 할까요? 승상구는 아니고요. 참 많은 도전을 하시고 네. 또 성공도 하고 뭐 때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실패도 있었겠죠.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그 도전을 계속 하시고 또 뭔가 성취하시지 마시고 네. 무슨 비책이라도 있나요? 이제 학교 한 7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사립학교에서 아무래도 좀 실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스텝업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주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빅토리아 대학에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찾는다고 해서 이제 한국 쪽, 일본 쪽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큰 배팅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는 네. 막 태어났고 첫째가 태어난 상황이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또 간절함이 남았는데 한 연봉을 3만 불 정도 낮춰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대학 아무래도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퍼블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사립에 있다가 오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결제 시스템도 그렇고 너무 컨서버티브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정치적인 것도 많고 다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우연치 않게 워킹홀리데이 똑같은 연장선이었던 것 같긴 한데 한국에 거의 첫 번째로 있었던 호스텔에서 네. 한 1년 정도 시급 1,500원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 와서 이제 전공이 제가 호텔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의 호스텔 혹은 기숙사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퇴직을 결심을 하고서 예, 기숙사 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서는 정말로 out of 네. control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룻밤새 모든 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 많던 학생분들이 다 귀국 혹은 체크아웃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학생분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심부름 그런 스타트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지헬퍼라는 건데, 근데 네. 한 2달 정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희가 텍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쉽지가 않았고요. 너무 매뉴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친구분한테 저희가 넘겨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방역 서비스 그 퓨머 기계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들여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컬 거버먼트랑 계약을 맺어서 이제 실제 사이트, 익스포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 그것 또한 한 3개월 좀 지나니까 모든 청소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로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했던 게 온라인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에 계신 이제 학생들 워낙에 온라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ABC 그랜마 같은 경우는 공부는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그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체험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호스트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일본에 있는 혹은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홈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네. 서브스테이너블하지 지속적이지가 못했던 거죠. 네. 예, 근데 애기들은 크고 예, 아웃고잉은 있고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어느 날 저희 집에 계신 보스님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 어떻게 해야든 좀 빠른 캐시 인컴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피쉬앤칩스 샵을 둘이서 경영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앞에 계신 분은 피쉬앤칩스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저희가 갈 방향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공유 주방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것저것 리서치를 하다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지 스트릿이라는 약간의 복합 공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유 주방도 있고 뭐 비어 가든도 있고 이제 푸드홀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것 또한 이제 코로나 때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언터프러너십 창업 그런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4개월 코스였는데 거기서 배운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POCD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people, 그러니까 P 같은 경우는 people, 네. 사람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opportunities, 그래서 기회. 기회. 네.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context, 그래서 네. 상황입니다. 네. 이 인더스트리 관련된 상황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D 같은 경우는 딜입니다. 네. 이제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people, 사람이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인연, 사람, 컨택, 커뮤니티가 없었다면은 뭐 지금 대단하지도 않지만 성장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워킹홀리데이 새내기라고 할까요? 여전히 그 옛날에 김세윤 씨가 그랬듯이 도전 의식을 갖고 오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 이런 조언이 있을까요?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 저희 이제 후배님들이시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1, 2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추후에 한국에 돌아가시거나 여기 계실 수 있을 때 어떤 분들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되게 제뉴인한 본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냐에 따라서 아마 향후 그게 1년이 됐든 네. 10년이 됐든 저처럼 17년이 됐든 아니면은 편집장처럼 더 오래되시든 네. 많이 좌우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끝없는 도전 정신 또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행보를 계속 해주셔서 또 오는 젊은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